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사법을 대신해 세상에 만연한 인두겁을 쓴 악마에게 심판을 내리는 자다. 이러한 사명을 지닌 탓일까? 드세요. 따뜻한 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끝없는 한을 품은 사람들이 내 사무소를 찾아오고 난다. 눈앞에 있는 이 아름다운 소녀 또한 마찬가지다. 제 부모님을 죽인 살인자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동그랗고 사랑스러운 눈동자 깊은 곳에서 활활 불타는 검은 불길이 소녀의 분노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이즈미 마코토. 어느 차상가 집안의 딸이었다. 엄마, 아빠 잘 잤어? 잘 잤니? 오늘도 예쁘구나 우리 딸. 얼른 세수하고 학교 갈 준비해. 그러다 지각한다. 의뢰인은 고작 17의 고등학생이었다. 모두에게 존경받는 믿음직한 아버지와 다정하고 아름다운 어머니. 이상한 남자가 접근하거든 아빠한테 일러. 아빠도 참 유난이야 정말. 잘 다녀오렴. 의뢰인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었다. 이 행복한 나날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의뢰인은 생각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케이크 먹어야지. 그런데 늘 그랬듯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엄마 아빠 나왔어. 의뢰인의 덧없는 소망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다. 참극은 부친의 비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뭐지? 생전 처음 듣는 부친의 비명. 무슨 일이야? 의뢰인은 다급히 목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부친의 서재 문을 연 순간 의뢰인은 그곳에서 외팔의 남자가 부친의 칼로 깊숙이 찌르는 광경을 목격했다. 부친은 치명상을 입고도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마코토 도망쳐! 잘 가시길. 부친은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에도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자 한 것이다. 외팔의 남자는 부친의 배에 꽂힌 칼을 쑥 뽑은 후 이런 봐버렸구나. 운도 지질이 없지. 아니 어쩌면 이것도 운명일지도. 의뢰인을 향해 광기 어린 시선을 던졌다. 부친의 충고에 따라 의뢰인은 남자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안쪽에서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모친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그 광경을 본 외팔의 남자가 악마 같은 미소를 띄었다. 걱정 마. 저 세상으로 가면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남자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어느새 의뢰인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 잠시 후 남자가 의뢰인의 칼로 베었다. 너의 내적은 어떻게 생겼니? 보여줘. 불에 지져지는 듯한 고통이 가슴에서 옆구리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까무룩 의식을 잃었다. 꼼짝없이 과다출혈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처였지만 사장님, 사모님, 마코토 아가씨, 맙소사 이렇게 끔찍할 수가. 남자가 떠나자마자 부친의 주치의가 의뢰인의 집을 방문했다. 아직 살아계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의뢰인만 숨이 붙어있는 상태였다. 습격자의 일처리는 완벽했지만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었다. 아가씨는 사장님과 같은 혈액형이야. 반드시 살려야 돼. 구급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야. 의사는 수혈팩을 갖고 있었다. 혈액 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이 자택에서 종종 수혈을 받곤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여기는 아가씨,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의사는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의뢰인을 살린 건 의사의 기집뿐만이 아니었다. 이 펜던트가 상처를 경감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그건 의뢰인이 15살 때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자수정 목걸이였다. 엄마. 부모님의 사랑이 마지막까지 딸을 지킨 것이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의뢰인은 그제야 처음으로 목 놓아 울었다. 그 후 무사히 태어난 의뢰인은 친조부모네 집에 가서 살게 되었다. 너희 집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렴. 네 할머니 신세 좀 질게요. 조부모는 의뢰인을 극진히 돌봐주었다. 물론 의뢰인은 그날의 일을, 부모님을 죽인 남자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남아버렸네. 흉터. 아니, 차라리 남아있는 편이 나아.
이 분노를 잊어버려선 안 돼. 몸에 남은 흉터를 볼 때마다 범인을 향한 증오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경찰에게선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결국 의뢰인은 부모님의 유산으로 남자의 행적을 쫓기로 했다. 외팔의 검객이라고? 시대극이야 뭐야? 농담 아니에요. 전 진지하다고요. 하지만 나이가 너무 어려서일까 탐정은 의뢰인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뉴스가 나왔다. 범인은 돈을 훔칠 목적으로 자산가의 집에 들어갔다고 증언했다. 범인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야. 너가 아니래. 이제 그 애들도 편히 잠들 수 있겠어. 아니야. 저 남자가 아니야. 범인은 외팔의 악마란 말이야. 하지만 외파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뢰인은 그가 진범이 아닌 대타임을 알아차렸다.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보도된 이상 경찰은 더 수사를 이어나가지 않을 것이다. 저 복수를 대행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혹시?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의뢰인은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줄 사람을 찾아 뒷세계에 발을 들였다. 뭐 그건 됐고 너 예쁘게 생겼다? 잠깐 뒤로 따라와. 잠시만요. 저 어린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짐승만도 못한 놈 같으니! 위기에 빠진 의뢰인을 구해준 사람은 요염한 자태의 호스티스였다. 예, 가벼운 마음으로 뒷세계에 발들이면 큰 코 다쳐.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복수할 수만 있다면 전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의뢰인은 호스티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그 남자가 엄마 아빠를 죽였어요. 그 놈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 눈을 보니 알겠어. 넌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그럼 내가 딱 맞는 사람을 소개해줄게. 의뢰인은 그 호스티스의 소개로 내 사무소에 찾아온 것이었다. 그때였다. 의뢰인은 입고 있던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었다. 이걸 봐주시겠어요? 맙소사. 가녀린 소녀의 몸에 남은 비스듬한 칼자국은 너무나도 처참했다. 모든 설명을 마친 의뢰인은 바닥에 엎드리고 내게 머리를 조아렸다. 얘기 들었어요. 이주인 씨는 대단한 분이시라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지미 씨. 그 찢어지는 외침에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의뢰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순간 의뢰인은 마치 악기 같은 얼굴로 외쳤다. 엄마 아빠는 절 누구보다 사랑해줬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꼭 보여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죠? 왜 모든 걸 빼앗겨야 하죠? 제발 그 남자를 죽여주세요. 그 통곡에는 억울하게 가족을 빼앗긴 것에 대한 한탄과 범인을 향한 타오르는 증오가 담겨 있었다. 나도 가족을 참살당한 경험이 있었다. 의뢰인에게 날 소개한 엠마도 마찬가지였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엄마 아빠랑 함께 살고 싶었어요. 이 가녀린 소녀의 손을 나는 도저히 뿌리칠 수 없었다. 가족을 빼앗긴 고통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에. 욕망의 눈이 멀어 죄 없는 가족을 끔찍하게 살해한 죄. 그렇다면 바로 나 이주인이 뼈만 남을 때까지 살을 깎아내주지. 니놈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진정한 고문이란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나는 곧장 정보상을 만났다. 이지미 사장 습격 사건이라면 잘 알지. 뒷세계에서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렇다면 실행범과 배후에 있는 진범이 누군지도 알고 있겠군. 내가 묻자 정보상은 대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의뢰인의 가족을 습격한 범인은 외팔의 코미나토라는 암살자야. 역시 이 남자였군. 코미나토는 암살자이면서 동시에 라이징이랑 한글에 소속돼 있어. 쓰레기 속을에 쓰레기가 섞여 들어갔다 이거군. 그리고 배후에 있는 인물은 바바 건재공업의 사장 바바였다. 바바 건재공업은 피해자와 경쟁 관계였어. 이즈미 사장을 암살해서 업계를 장악하려 한 거겠지. 경쟁사의 사장을 없애고 그 틈을 타 점유율을 빼앗을 속셈이로군. 욕망의 눈이 먼 돼지 같으니 용서할 수 없어. 원래 표적은 이즈미 사장 한 명뿐이었지만 코미나토는 쾌락 살인마이기도 해. 암살 현장에서 흥분해서 폭주한 거겠지. 그런 가짜는 이유로 그 아이는 부모를 잃고 몸에는 영영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게 된 건가? 짐승만도 못한 놈 절대 쉽게 죽이지 않겠다. 우선 고다이에게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우린 바바의 신병을 확보하러 나섰다. 여기죠? 바바가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 곳이.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회의는 무슨 놈의 회의?
건물 안에 있는 놈들은 하나같이 질 나빠 보이는 녀석들뿐. 뭐 바바가 누굴 만나건 나랑은 상관없다.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고? 염라대왕의 사자다. 지옥 그 이상의 지옥을 선사하러 왔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변함이 없다. 저항하는 자는 무력화시키면 그만이다. 그러자 바바 옆에 있던 깡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으로 고용된 경원인 듯했다. 뭘 말똥말똥했냐? 얼른 저놈을 죽이지 않고! 으아! 염라대왕의 사자라고? 그럼 도로 지옥으로 보내주지!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지시에 따라 깡패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물론 날 방해하는 놈에게 자비란 없다.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다 버려지는 삶이라 하찮기 그지없군. 고작 킥! 나와 루카는 손쉽게 적들을 격퇴했다. 깡패들을 해치우고 있자니 바바가 벼랑간 언성을 높였다. 이보게! 자네들이 그러고도 경원인가? 돈을 받았으면 밥값을 해야 할 거라냐! 알았다고! 해칠 때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바바의 호통에 리더가 앞으로 나왔다. 놈은 나기나타라는 일본의 옛 병장기를 손에 들었다. 네 놈을 네 나기나타의 아부치님께서 없애주마! 나기나타라니 상당히 보기 드문 무기를 사용하는군. 그럼 난 이 모자거리로 상대해주지.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연습 삼아 놈과 겨뤄보기로 했다. 모자거리? 지금 나랑 장난하냐? 뭐 문제 있나? 내 딴에는 그 잘난 무게에 맞춰주려고 한 건데 말이지. 나는 일부러 상대와 똑같은 자세를 취했다. 내 도발에 상대의 얼굴은 금세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몸은 나기나타 3단이다!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머리통을 쪼개지마! 단련은 좀 했나 본데. 놈은 나기나타를 번쩍 들어올리곤 나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하지만 분노에 잠식당한 무식한 공격 따위에 공격이 너무 단순해. 순순히 맞아줄 내가 아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다니! 놈이 휘두른 무기는 내 모자거리에 튕겨져 나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흥분한 아부치는 나기나타를 잇따라 휘둘렀다. 웃기지 마라! 이야! 공격이 어설프기 짝이 없군. 나기나타의 아와오돌이라는 이름은 허세에 불과했나? 내 이름은 나와부치다! 하지만 당황한 탓에 놈의 공격은 상반신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실력이 엉망이어서야 무기가 아까울 지경이다. 나기나타는 원거리에서 상중하단에 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건만. 정강이치기! 예컨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놈은 정강이가 부러져 자세를 흐트러뜨렸다. 그럼 다음으로 노릴 곳은 손목치기! 확실히 부러졌군. 무기의 장점을 활용하지도 않고 자아도취에 빠진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놈을 쓰러뜨릴 마지막 기술은 당연히 상대가 손목이나 정강이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머린 무방비 상태가 되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올 지경이다. 나기나타의 아부치란 이름은 반납하는 게 좋을 성쉽다. 이리하여 순식간에 방해꾼을 모두 처리했다.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를 지켜야! 잠깐 숨 좀 쉬지 말아 주실래요? 냄새 나거든요. 이리하여 우린 바바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후 우리는 바바를 고문실로 옮겼다. 선생님, 준비 다 됐습니다. 수고했다. 그럼 이제 녀석을 깨우지. 놈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침대긴 하지만 계속 퍼질러 자는 꼴을 보고 있자니 슬슬 짜증이 나려 한다. 나는 놈의 복부를 있는 힘껏 발로 찼다. 언제까지 퍼질러 잘 거냐? 이제 그만 일어나. 바바의 목소리는 찌부러진 개구리처럼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놈들은 누구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바바 건재공업의 사장이란 말이다! 눈을 뜨자마자 바바는 꾀꾀거리며 소리 질러댔다. 아, 시끄러워라. 일단 본인의 처지를 알 수 있게끔 이를 몽땅 부러뜨려 놓기로 했다. 넌 경쟁사의 사정을 제거할 목적으로 암살자를 보내 소녀의 부모를 살해했다. 소녀라니 이즈미의 딸 말인가? 그 아이는 몸과 마음에 영영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고 지옥을 떠돌고 있다. 그 아이와 이즈미 부부에게 죄송스럽지도 않나? 죄인에게 반성의 여부를 묻는다. 이것이 나의 신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 쓰레기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기 마련이다. 그년의 가시령은 죽어졌어! 후발주자 주제에 감히 내 회사를 앞질렀단 말이다!
그리고 내가 죽이려 지시한 건 이즈미 한 명뿐이야. 부인과 딸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놈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피해를 입은 모녀에 대해서도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인정하지조차 않는다니 이놈은 이제 인간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을 네 몸에 똑똑히 새겨주도록 하지. 루카와, 네, 선생님. 저런 놈은 숨 쉴 자격도 없어요. 네 놈의 지옥 같은 고통으로서 갚아야 할 것이다. 나는 루카에게 건네받은 전극을 바바에게 가져다 댔다. 온몸의 근육이 팽팽해지게 해주지.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지만요. 그 순간 파란 빛깔의 전기가 바바와 침대에 흐르고 삐따가운 절규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건 군사정권하에 칠레에서 시행됐던 팔리아라는 고문이다. 방법은 보는 대로와 같다. 죄인의 옷을 벗겨 뼈대만 있는 침대에 묶은 다음 전기 충격을 가한다. 팔리아는 원래 죄인이 입을 열 때까지 전기를 가하지만 나는 다르다. 왜 그래? 엉덩이에 불이라도 났나? 우선 침대를 뜨겁게 달고 죄인의 등을 석쇠에 익히듯이 고문한다. 그러다 어느 정도 전기 충격을 가하고 나면 어때? 열로 녹인 은으로 샤워하는 기분이 죄인을 식히기엔 아주 안상맞춤이지. 침대 위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안에 들어있던 은이 녹아내려 밑으로 쏟아지게 된다. 전기 고문에 불고문까지 더해진다면 제 아무리 튼튼한 사내라 한들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만 살려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바바는 얼마 못 가 항복을 외쳤다. 네가 의뢰한 암살자 코미나토의 정보를 말해라. 말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이징이란 한군의 조직에 암살을 의뢰했더니 그 사람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어떤 검술류파의 청점에 올랐다던데 자세한 정보는 제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어쨌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넌 끔찍하게 고통받아 죽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아니 왜? 왜냐고? 눈에 까신 놈은 죽어도 싸니까. 너도 그래서 이즈미 씨를 죽였잖아? 그 비극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간 쓰레기에게 자비 따윈 필요 없다. 계속해서 전기 충격을 준 결과 바바는 겉은 은으로 뒤덮이고 속은 까맣게 타서 숨이 끊어졌다. 스프링쿨러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지? 네, 다음부턴 모터를 튼튼한 걸로 달아야겠어요. 역시 고문을 발전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이번 사건의 배후는 처리했지만 아직 의뢰는 끝나지 않았다. 외팔의 코미나토. 이놈은 숨 쉴 자격도 없어. 절대 놓치지 않겠다. 죄 없는 일가족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 몇 조배로 쳐서 돌려줄 테다.